속 터지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인생에 달고 쓴 사연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욕이 막 나오려고 해도 꾹 참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시부모를 속이고 결혼하고 시부모 음식에 몰래 약을 타고 요양원에 보내버린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사실 룸사롱 접대부였고 결혼 후에도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꽂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주인공은 민준 씨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들 민준이는 34이 되도록 혼자였습니다. 늦도록 장가를 못 가는 큰아들을 보며 얼마나 애가 탔던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아들이 활짝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있어.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준이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며느리 지수는 첫 만남부터 너무도 단아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얼굴, 조신한 말투까지.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민준 씨 곁에서 항상 웃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참 곱다. 이 아이라면 우리 집안의 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수의 부모라는 분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패 끼치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는 처음엔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묘하게 말이 어색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시선을 자꾸 피하던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짜 맞춘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맞는 경사에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후 지수는 정말이지 감탄이 나올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밥을 차리고 퇴근 후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시아버지 손발을 주무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팔다리 저리시죠? 제가 따뜻하게 주물러 드릴게요. 그 모습에 저희 부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천사 같다고. 이런 며느리라면 100년은 걱정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 아들 민준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지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저 더 살갑게 굴 뿐이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섬뜩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저희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집, 화려한 옷, 짙은 화장,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선 얼굴로 남자들이 등장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 그 얼굴이 바로 우리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과거 유명한 룸사롱에서 일하던 접대부였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당신 아들을 낚아챘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착한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날 이후 지수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몰래 주고받는 통화, 저희 눈을 피해 숨기듯 몰래 사들인 명품 가방들. 그리고 저희가 없을 때면 방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은밀한 움직임들까지 도저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지수의 뒤를 몰래 밟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안에서 어떤 남자와 너무도 다정하게 키스를 나누는 지수를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바로 상견례 때 지수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겸손했던 어머니라는 여자도? 며느리는 이미 저희 집안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온 후부터 저희 통장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80만원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돈은 한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 한 곳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상한 마음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예금주는 지수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은 항상 속이 불편하고 어지럽다고 호소했고 저 역시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불안한 얼굴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수가 밥에 뭔가 이상한 걸 넣고 있는 것 같아.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는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희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적인 간호를 받으면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살가운 말투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싸늘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낯선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 낯선 곳에 남겨진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점점 더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제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내 지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도 이상했고 아내의 잦은 외출과 비밀스러운 전화통화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는 용기를 내 아내의 뒤를 밟게 되었고 결국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내 지수와 그녀의 내연남이 은밀하게 만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격분한 민준이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차가운 얼굴로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고 실토하며 민준이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는 심하게 부러졌고 평생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준이, 이제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 연기가 너무도 소름 끼쳤습니다. 요양원에서 희미하게나마 정신을 붙잡고 있던 저는 며느리의 악행을 모두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둘째 아들에게 간절하게 연락했습니다. 형수를 막아야 한다. 지금 아니면 우린 모두 끝장이야. 둘째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의 수상한 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린 돈의 계좌를 추적하고 내연남과의 은밀한 만남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저희에게 몰래 먹인 약물의 성분 분석까지 의뢰했습니다. 지수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채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손에 넣으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가 경찰에 전달되었고 악랄한 며느리 지수는 체포되었습니다. 룸살롱 출신이었던 과거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 계획적인 접근과 결혼, 시부모 재산 갈취, 약물 투여, 심지어 민준을 불구로 만든 혐의까지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남은 사람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물과 충격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악화된 남편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게 된 민준이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은 저와 아들은 서로를 붙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살아야 해. 더는 그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저희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금씩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악몽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과 욕망 때문에 과거를 숨기고 선량한 남편에게 접근하여 결혼하고 시부모와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고 결국 남편은 평생 불구로 살게 만든 며느리 지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닐까요? 민준 씨처럼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를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속 터지는 사연 라디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속 터지는 사연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